1930년대 조선 독립단의 사격 훈련장. 그중엔 70이 넘은 나이로 훈련을 지휘하는 여성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여성의 항일 투쟁사를 기록한 근대 중국 조선족 여걸. 윤희순. 그녀는 조선 독립단의 수장이었다. 不仅在朝鲜族，就是汉民族中产生了重大的影响，对这个汉族和其他少数民族的抗议也起到了巨大的鼓舞作用。 한기 여성으로서 40년을 끈질기게 항일 투쟁을 견지해온 여성이 이 세계에서 몇이나 되겠는가? 어느 나라의 여성이 이런 윤희순 의사와 비길 수 있겠는가? 1895년 일제에 대한 경고문을 시작으로 의병대를 조직해 활동한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자 항일 투사였던 윤희순. 그는 붓을 들어 일제에 저항했으며 총을 들어 적과 대적했다. 조선의 가부장적 굴레를 벗고 붓과 총을 들었던 여성. 그녀에게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다. 광복 63주년이 되는 해, 우린 한 여성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자 평생을 항일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윤희순. 보수적인 유학자 집안의 맏며느리였던 윤희순은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위기 앞에서 항일 투사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생을 기록한 일생록을 비롯해 노래와 경문 등 모두 16편의 글을 남겼습니다. 각각의 글에는 빼앗긴 조국에 대한 울분과 남녀가 유별했던 조선시대, 그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한 여성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강원도 국악예술단 연습실. 8월 말에 윤희순 추모제를 준비 중이다. 1895년 을미의병 당시 윤희순이 지은 안사람 의병가. 그때는 이제 그 악보도 없고 또 작곡이라는 것에 그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통 뭐 어머니들이 자장자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뭐 노동요를 부를 때 부르는 것 같은 또는 뭐 아리랑 같은 것에다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서 이제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신촌 아리랑에 붙여서 하지 않았을까 늘 그렇게.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는 한말 의병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유인석, 유홍석 등 쟁쟁한 의병장들과 함께 전시되고 있는 윤희순. 윤희순은 안사람 의병가를 비롯해 8편의 의병 노래와 4편의 경고문 등 총 16점의 글을 남겼다. 19세기 말 규중 여인들의 한글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윤희순의 글들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를 계기로 등장한다.
당시 윤희순의 나이 36살. 그전까지는 살림만 하던 평범한 안악내에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의병대를 조직하고자 붓을 들고 글을 써나갔다. 당시 시와 소설을 짓는 여성은 있어도 사회 참여의 도구로 글을 쓴 여성은 없었다. 죽기 전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일생록을 남겼는데 첫 장은 춘천으로 시집 오면서부터 시작된다. 강원도 춘천시 남양. 지금이야 길이 잘 닦여 있지만 당시에는 굽이굽이 고개를 한참이나 넘어가야 하는 산골 오지. 이곳에서 산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던 고흥 유신애가 윤희순의 시댁이었다. 그 윤희순 할머니가 정한수 떠다 놓고 정성을 들이던 단을 쌓는 윤희순이 살던 집은 아직도 고흥 유씨 후손들이 살고 있어 윤희순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 항아리가 이제 윤희순 할머니가 아껴 쓰시던 손때 묻은 항아리입니다. 이게 대대로 물려가면서 아직도 여기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안 깨지고 여태까지 남아있네요? 네. 많이 깨졌어요. 근데 이게 워낙 아껴 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건재한 항아리처럼 윤희순의 이야기도 불과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간다. 1875년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시끌벅적해졌다. 한양에서 16살 새색시를 태운 꽃가마가 도착한 것이다. 유서 깊은 한양 해주 윤신의 맏딸 윤희순. 남편은 한 살 위의 유재원이었다. 양가의 아버지가 동문수학한 인연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날 밤 한양서 온 새댁을 구경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새색시를 보려고 너도 나도 문에 달라붙었는데 그러다 그만 초가에 불이 붙고 말았다. 아직 족두리도 풀지 못한 새댁을 피신시키고 모두들 불 끄기에 나섰는데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윤희순. 족두리와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물단지를 들었다. 동네 안악들이 새댁 구경하러 온다고 광수불을 켜가지고 밤에 오다가 그